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TK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시려면 돈이 좀 비싸요. 다른 병원보다. 제가 병원 시작할 때 4가지 약속을 드렸거든요. 최고의 의술, 편리한 시설, 친절한 서비스, 합리적인 진료비. 그런데 합리적인 진료비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대한 싸게 하는데 너무 싸게 하면 병원이 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최고의 의술을 되려면 직원을 충분히 고용을 해야 되고 좋은 직원을 고용을 하려면 봉급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 수익이 안 나면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전체 병원 수입의 10%도 안 남아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비싸요.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좀 비쌉니다. 대학병원보다도 비싸요. 그런데 묻는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치료비도 비싸고 대학병원도 아닌데 왜 도대체 TK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은 3세에 걸쳐서 복을 지은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제 강의 들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TK 정형외과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가방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뭐가 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뭐라고 그러죠? 짝퉁. 그죠? 짝퉁인지 진퉁인지 어떻게 알아요?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비 오는 날 보면 진퉁은 가슴에 품고 다녀요. 짝퉁은 머리에 이고 다녀요. 그렇죠? 저는 우리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진품인 거를 알거든요. 왜 그러냐? 운명이 바뀌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K 정형외과는 무엇이 다르냐? 판단을 바르게 해드립니다. 환자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옳은 판단이 무엇이냐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인공관절을 넣어드려요. 세 번째는 수술을 완벽하게 해드려요. 네 번째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수술 재활 끝날 때까지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 건가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저 김태균 교수 점점 요즘 그 허풍이 심해지더니 오늘은 유난히 심하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게 뭐냐?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병원에 올 때는 괴로워서 오거든요. 내가 겪는 괴로움을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증상을 일으키는 걸 원인 또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병원에 올 때는 내가 괴로운 걸 가지고 오죠. 그렇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해드릴 때는 이분이 고통받고 있는 증상을 해결해 드리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두 번째는 병을 알아냈으면 이것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죠? 사실은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수술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수술을 막 권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소위 과잉진료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병원도 기업처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치료를 결정할 때 있어서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바르게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꼭 언제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술을 하기로 말하면 수술을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넣지 않고 다리 축을 바로잡는 수술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인공관절을 하는데 인공관절도
반만 바꾸는 게 좋으냐, 전체를 바꾸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니까 다 아시겠죠? 에이, 모르시지. 어떻게 알아? 얘기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나 반치환술 해주세요, 전치환술, 이런 사람 못 봤는데, 그런 판단은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파악을 해서 상의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런지 볼게요. 무릎이 아프면 우리는 다 큰 병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다 병은 아니에요. 병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가령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실제로 관절염이 있거나 인대가 끊어졌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스페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 절에 들어가서 3000배를 하고 왔어. 그럼 무릎 아플까 안 아플까? 그거 병이에요 아니에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쉬면 되지. 그렇죠? 이제 무릎에서 슬슬 지나면서 우두둑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무릎은 소리가 나요. 그렇죠? 자, 소리 나는 거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귀마개를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안 움직이든가. 근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병은 고치고 상황은 개선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음은 소리가 나는 거, 갱년기장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릎에 무슨 병이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관절염, 외상, 과부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절염이라는 건 세균이 무릎에 들어가서 생기는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나이에는 대부분 아니고 주사를 맞고서 그리고 나서 생기는 관절염이 드물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젊은 아이들한테서 생기는 관절염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생기는 관절염은 만성 관절염,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예요. 그 이외에 다쳐서 오는 게 있죠.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과부하나 적응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면 무릎 앞에가 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엔 노화 증상. 나이가 들면 흰머리 생기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거 병 아니죠. 다만 좀 서글플 뿐이죠. 그런 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관절염은 여러분들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1기, 2기는 초기예요. 요거는 증상은 있어요. 엑스레이는 거의 정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체중 빼고 운동요법 하면 되는 거예요. 2기까지는 약이나 주사로 치료하고 3기 이상이 되면 이때는 이제 관절이 좀 좁아들고 요거는 4기 됐어요. 3기가 지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절골술을 하거나 인공관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무릎 그러면 수술은 뭐가 있느냐?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수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다리 축을 바로잡는 수술이 있고 인공관절 수술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진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느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 꼭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릎의 병은 그것이 아무리 심해도 여기 자리 비어있는 자리죠? 네, 이쪽 앞쪽으로 보시고 여기 오세요. 자, 그래서 사진이 아무리 관절염이 심해도 무릎의 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불구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게 괴로울 뿐이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때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아픈 게 얼마나 아프고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술을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살 빼고 근육 운동에서 좋아진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아무리 심해도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을 해서 해결책이 될 때, 오늘 아침에 오전 외래 볼 때 87살 된 어른이 오셨어요. 관절염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분은 뇌에 혈관 기형이 있어서 수술을 하면 무릎 수술은 해드릴 수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면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수술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런 게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판단을 할 때는 이분이 지금 무릎 상태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가? 이분이 무릎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정도가 심한가? 내가 수술을 해드리면 이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서 의논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시고 오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좋은 관절을 쓰는 거예요. 인공관절. 이제 여러분들 차 살 때 우리나라 차가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도 있고 렉서스도 있고 외국차도 있죠. 현대차 갔는데 혹시 현대차 직원이 벤츠가 좋으니까 벤츠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면 어디를 가나 자기네가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인공관절 회사들이 내가 솔직히 말해보니까 우리 회사 별로거든요. 저 회사 거 쓰세요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옆에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유튜브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 거 다 그대로 믿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죠. 제 얘기도 다 믿으면 될까 안 될까? 믿어도 돼요. 우리끼리 오늘이니까. 이제 딴 데 가서 할 때는 믿으면 안 되지. 근데 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관절을 회사마다 의사마다 자기가 쓰는 게 다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 거냐? 우선 수술하고 나서 이 인공관절을 쓰면 아픈 게 없어져야 돼.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고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평생 쓸 수 있어야 돼. 그럴 것 같죠? 그러려면 디자인이 좋아야 돼. 설계가. 그 다음에 재질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공관절은 그냥 이렇게 바퀴 하나 빼두고 쭉 전기기구로 넣는 게 아니라 뼈를 쫙 맞게 자르고 넣고 섬세하게 해야 돼요.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소나무 가지를 떼가지고 양은솥으로 밥 짓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기구가 나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결정해서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제가 이해하기에 또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관절 3가지를 고릅니다. 인공관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인공관절, 그 다음에 의료진, 그 다음엔 환자 요인. 환자 요인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하기 전에 당뇨 조절하고 빈혈 치료하고 운동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공관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의료진은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공관절 중에 좋고 나쁜 게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된 게 좋은 거예요. 회사마다 각자 자기네께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입장에서 볼 때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하고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관절 3가지를 골라요. 저한테 외래에 와서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럴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돈이 많이 들어도 되니까 제일 좋은 거 써주세요. 내가 가방 하는 사는데도 300만 원, 500만 원 쓰는데 내 무릎에 더군다나 보험 되면 보험가로 하면 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거 제일 좋은 거 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말씀은 이해하는데 저한테 그런 부탁하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인공관절을 쓰든 병원이 받는 돈은 똑같아요. 환자가 내는 돈도 똑같아요. 전혀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골라서 쓰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제가 고르는 건 3가지예요. 하나는 앤썸이라는 건데 스미스 앤 네피유라고 본사는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어요. 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저 인공관절 개발팀의 핵심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 5,000예 정도 저번 무릎으로 수술을 해드렸어요.
퍼소나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것은 짐머라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무릎 정형외과 인공관절 회사로 가장 큰 회사예요. 퍼소나는 그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차로 말하면 페라리같이 좋은 차예요. 이그절트는 감동, 아하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코렌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렌텍은 현대자동차 만드는 그 패밀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그 제품을 개발한 의사가 닥터 파비지인데, 저 닥터 파비지하고 저하고는 한 20년쯤 친구예요. 그 이란 아르제베니아 공화국에서 나온데 인공관절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예요. 그분이 개발한 의사예요. 인공관절에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씁니다. 저 세 중에서 뭘 쓰느냐?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 달라요. 체형이 다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그런데 요 강의 듣고 기억하셨다가 나는 미제가 좋으니까 꼭 미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써드립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이외엔 다른 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인공관절 좋은 거 써주세요 하고 촌지 주거나 뭐 빵 사주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수술을 완벽하게 해드려요. 수술을 잘하는 것은 맨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거 나온 거 아세요? 미국에서 나온 책에 병원에서 살아남기. 병원에 근무해 보면 의료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진통제 용량이 10배가 들어가서 환자가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수술할 때 젊은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셋째 딸 시집 보내느니 내가 대신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돼요. 사고 없이. 환자도 안 다치고 직원도 안 다치고. 정확해야 돼요. 인공관절은 집 짓는 거랑 비슷해요.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통증도 없어지고 기능도 좋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져요. 인공관절 하는 분들은 평균 나이가 저희 환자들한테는 70세예요. 한 달에 100분 정도 수술을 해드리는데 그중에 80 넘은 분들이 25분은 되세요.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만으로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빨리 해야 돼요. 안전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1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저기 우리 수술장 수간호사 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제가 피부를 열고 마지막 딱 닫을 때까지는 30분 걸려요. 근데 이제 30분 걸린다고 얘기하면 수술 너무 대충 한다고 그럴까 봐 저는 한석봉 어머니처럼 이렇게 왼쪽 눈 감고도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0분 만에 하는데 30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셈도 좀 내고 그래서 1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수술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하니까 저 김 교수 대충 하고 저 외국 선생들이나 조수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좀 못됐어요. 남을 못 믿어요. 근데 대학에 있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왕좁살이에요. 왕좁살. 잔소리꾼이라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저 보세요. 다 착해 보이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저한테 못 견뎌요. 웬만큼 어설픈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아유 저 인간 사람 아니야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갈 데 없는 사람이거나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을 남한테 못 맡겨요. 제 성격이. 왜 그러느냐? 수술을 맡겨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수술하는 과정은 이렇게 5단계예요. 관절을 열고 뼈를 자르고 인대 균형을 하고 인공관절을 심고 닫는 거예요. 이렇게 관절을 요만큼 열어요. 한 10cm쯤 열고 뼈를 자르고 인대 균형을 하고 인공관절을 심고 닫고 이렇게 하는데 30분쯤 걸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인공관절 결과 미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 되셨어요. 얼마나 좋은 관절을 놓느냐, 누가 수술하느냐, 내 몸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의료진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료진이 왜 중요하냐?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쓰는 것이고, 수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 전에 검사나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하고, 병원 시설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병원이 조금 비싸다고.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비싸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렇게 사람을 쉬고 시설을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뜻을 이해하고 이 후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명문화재단, 또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형편이 되는 분들은 내 돈을 내서 하시고, 도저히 보호 환자나 이런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진료비 지원을 해서 부담 없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저한테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2003년도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처음 했는데, 그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라고 설명을 쫙 하면, 제 나름대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펠로우도 3년 했고, 한림대학에 1년 있고, 미국 가서 3년 유학을 했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를 만나고 나서는 수술은 서울대학병원 해화동을 가거나 아산을 가거나 삼성을 가거나 세브란스를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점점 지날 때쯤 돼서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더라고. 이제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뭐 이제 몇 년 기다리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저한테 수술 받으려고 오시는데, 와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병원이 작고 그러니까 저 아산병원 가볼래요? 서울대학 가볼래요? 이러거든요. 그럼 다녀오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수술은 아산병원 건물이 수술하지요. 거기 누가 수술해요? 의사가 수술하죠. 그 아산병원의 의사가 누구예요? 저 같은 의사한테 교육받은 30대, 40대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 삼성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누가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것은 TK정형외과의 김태균 원장하고 아산병원의 누구하고 비교해야지. TK병원의 건물하고 아산병원하고 건물하고 비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술하래요? 제가 요 배운 선생님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상철 원장님, 김희중 교수님, 배대경 교수님, 조우신 교수님, 송홍규 교수님, 이분들이 우리나라 인공관절의 1세대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제가 한국에서는 배웠고요. 미국에 가서는 요 분들한테 존스 홉킨스 연수 가고 켄터키에 갔을 때, 그리고 요 오른쪽에 더글라스 데니스하고 파비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분은 지금 미국 인공관절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에요. 저분들한테 제가 배웠고, 이 뒤에 분들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배웠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혼자 잘난 게 아니고 저런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수술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어떤 때는 너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2016년 7월 7일이에요. 요 제 책상에서 그렸어요. 수술을 하는 게 처음 시작해서 관절을 열고 자르고 인대 균형을 하고 고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길이에요. 근데 아까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시속 100km로 달리면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금을 그려놨죠. 모든 과정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잘게 쪼개면 모든 과정은 실제로 신속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조건을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저희가 7주년 할 때 지금까지 관절 수술을 TK에서 9,000예 넘게 했고, 인공관절을 8,000예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근 9,000예 됐죠. 교정절골술, 관절경 수술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가 넘어요.
실제로는 50%가 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백년해로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한테 몸을 맡겼으면 저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건강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수술을 하기로 말하면 합병증 생기지 않게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당뇨 조절 잘하고 빈혈 치료하고 근력 유지하고 약물 안내하고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술 후 회복. 수술을 회복하는 것은 병동에서 간호팀이 있고 재활팀이 있고 의사로 말하면 마취과 내과 영상의학과 모든 팀들이 관련되는 거고 수술하고 나서 아프지 않게 해주고 합병증 안 생기게 하고 초기 재활을 잘하고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을 거의 끝나는 것은 6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3개월까지는 꽤 아프고 6개월 지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세요. 그 다음에는 6개월 지나고 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 100년 프로그램으로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끝까지 책임이에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술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병원 조그만 병원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요 직원들이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깜짝 놀라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병동의 팀들이에요. 병동도 일부만 나왔어요. 올린 병동, 재활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관리팀들이 있어요. A센터라고 저 앞에 건물이 A센터 건물이에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95세까지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식들을 가장 위한 것이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몸의 건강은 의술과 보살핌으로 하는 거고 마음의 건강은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 병원의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션. 나와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병원, 그리고 모든 의료인의 표상이 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미션이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삶을 보살핍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는 분들의 몸과 마음의 질환을 치료하고 누구나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고귀한 성품을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저희 병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 다 까먹었죠. 그럴 줄 알아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TK가 뭐가 다르냐?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 좋은 관절을 쓴다. 수술을 완벽하게 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